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학교 근처에 있는 마트 정육 코너에서 추석 대비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정육 코너에는 과장님과 계장님, 이모분 한 분과 저를 포함한 3명의 알바생이 함께 일했는데, 많이 넘는 나이에 싱글이셨던 계장님은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추석 때 일한 것이 2년이 되어서 이듬해 설에도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군에 입대한 저는 한여름 무더위에 첫 휴가를 나왔다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우연히 마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육절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육절기란 고기를 써는 기계로 명절 때도 아닌 그 시기에, 그리고 하필 이 시간에 그 기계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육 코너 식구들이 보고 싶었던 저는 저도 모르게 마트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죠. 정육 코너 쪽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봤더니 계장님이 불이 환하게 켜진 정육 코너에서 그렇게 홀로 서서 기계를 정비하고 계셨습니다. 전 계장님께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계장님. 아이고 놀래라 임마. 니 이게 얼마만이고? 휴가 나왔나? 예. 지나가다가 기계 소리 나서 왔습니다. 혼자 계세요? 고기를 좀 더 새롭게 숙성하는 방법이 없나 머리 굴리고 있었지. 내 과장님 몰래 야근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과장님한테 내 봤다고 하면 안 된대. 알았지? 알았어요. 정육 코너도 오랜만인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 그럴래? 그럼 내가 지금 팔이 아파서 그런데 저쪽 A칸에 있는 고기 좀 옮겨둬. 그렇게 계장님은 제가 옮겨드린 고기를 기계로 손질하셨고, 전 그 고기를 다시 A칸에 넣었습니다. 저는 다음 휴가 때도 시간이 되면 일을 도와드리겠다 말씀드린 후 근처에 있는 친구의 자취방에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부대에 복귀한 저는 2번의 짧은 포상 휴가를 받게 되었고, 그때마다 부모님을 뵐 겸 고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온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오는데? 어서 와. 네가 와야만 돼. 네가 필요하다고. 그런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서 고개를 돌려보니 양팔이 없는 어떤 남자가 흉터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는 제 코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섭기도 했는데 이상하게도 왠지 안쓰러운 느낌이 들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게 꿈이었고, 저는 2번의 휴가 동안 같은 꿈을 계속 꾸었습니다. 당시 저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서 발굴 기록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대 선임이 간밤에 꿈을 꿨는데 전사자분의 영혼이 나타나서 자신을 빨리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선임과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꾼 거라 생각했고 이내 그걸 잊어버렸죠. 시간이 흘러 이듬해에 1차 휴가를 나온 저는 잠을 내서 마트에 들렀고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저에게 대뜸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네 이놈의 새끼 잘 만났다. 야, 네 작년 여름에 여기서 무슨 짓 했어? 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정이 있어서 신고는 안 했는데 이거 엄연히 무단 침입이다. 사실대로 털어놓으면 그냥 넘어갈 테니까 똑바로 말해라. 어? 과장님은 증거가 있다며
절 경비실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CCTV 녹화본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되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제가 정육 코너의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냉장고에 들어가서 고기를 가지고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제 손으로 코드를 꽂고 기계를 작동시켜서 고기를 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다 썰어진 고기를 다시 냉장고에 넣은 후 뒷정리를 하고 아주 태연하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그날 계장님과 함께가 아닌 오로지 저 혼자서 그 일을 했던 거죠. 전 분명히 기계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간 거고 정육 코너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기계는 코드도 꽂혀 있지 않았고 고기 진열대의 조명 외에 모든 조명들은 다 꺼져 있었습니다. 출근해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전날 분명히 덩어리째 보관했던 고기가 다 썰어져 있었어. 네 같아도 황당할 기다. 그래서 CCTV를 봤지. 네 휴대폰이 정지된 상태로 연락도 안 되고 물건이 없어졌다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게 없으면 신고도 안 되다 카대. 그러면서 과장님은 난감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은 네 입대할 날이 얼마 안 돼서 연락을 안 했는데 이 계장 말이다. 네 설 알바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자살했다. 이 기장 집에 가스 폭발 사고가 났었어. 그 사고로 가족들 모두 즉사했고 그때 집 밖에 있던 이 계장은 전신에 큰 화상을 입었어. 두 팔에 화상이 심해서 결국 절단을 하게 됐는데 그 사고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투신해 붓다. 아휴, 불쌍한 사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포상 휴가 때마다 제 꿈속에 나타났던 그 남자가 계장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음 휴가 때 도와드리러 오겠단 말을 잊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때 문득 그날 계장님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계장님, 몸 생각도 좀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줘요. 마, 그런 말 하지 마라. 고등학교도 못 나온 애를 받아주고 사람 대접해준 곳은 여가 처음이었다. 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쪽에 뼈를 묻을 각오로 일할 기다. 어쩌면 계장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제 몸을 빌려서까지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과장님은 아이고, 쓸데없이 성실하기는 죽어서도 일을 놓지를 못하네. 금마 그거 못 들어오게 부적이라도 붙여야겠다 야. 그래야 좋은 데 갈 거 아이가. 며칠 후 저는 정육 코너 식구들과 함께 계장님이 계신 납골당을 찾아갔고 진심을 다해 계장님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고 무사히 전역하여 학교에 복학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늦은 밤이나 새벽엔 그 마트 근처에도 가질 못하겠더군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작년 겨울의 어느 날 저희과 학생회에서 저를 학술대의 심사위원으로 초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심사도 하고 회식에 참석도 해서 후배들이 주는 술을 계속 받아먹다 보니 금방 취해버리더군요. 저는 술도 깰 겸 학생회에서 마련해준 숙소까지 혼자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그 마트를 지나가게 되었고 그 순간 제 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귀를 울리는 기계 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진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장님은 아직도 그곳에 계시는 걸까요?